대법원 2025년 8월 28일 선고 2024-2 63830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1.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어느 소득이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기타 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 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소득이 구소득세법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기타 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해당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 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 처리 또는 영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자 또는 거래 상대방 등이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 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과세처분을 위해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 거래 상대방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질문조사권 행사 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단지 최초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 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까지 과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의도가 구체화되어 나타났는지, 거래 상대방이 부담한 수인 의무가 납세자의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까지 확대되었는지, 거래 상대방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이 정한 과세 예고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가 제적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 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 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과세관청. 국세기본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3항은 각 호에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8항, 제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5 제4항의 문헌과 체계, 과세 예고 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과세 전 적부심사를 넘어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한 예외 사유로까지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이 정한 과세 예고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 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과세 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과세관청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 처분에 앞서 과세 예고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 예고 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 예고 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4. 조사청인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갑에 대한 개인 통합 세무조사를 하며 갑과 금전 거래가 있는
을에 대한 질문 조사를 실시한 후 갑의 개인 사업장에서 진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수수료 등의 일부 금원을 을에게 귀속된 기타 소득, 사례금, 기타 소득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예고 통지 없이 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을에게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므로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위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과세 예고 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폈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4-2 47074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 처분 취소 1. 과세 예고 통지의 의미 및 과세 예고 통지로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의 실질적 성격 및 이에 앞서 주된 납세 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 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 예고 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소극 과세 예고 통지는 주로 과세 전 적부 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과세 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 전 적부 심사와 같은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아가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 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 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 결정 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 전 적부 심사 외에도 과세 예고 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 한편 제2차 납세 의무는 조세 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 의무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 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징수 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에 앞서 주된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과세 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이 과세 예고 통지가 처분의 사전 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 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 예고 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 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 예고 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2020년 12월 29일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 제3호 본문의 납세 고지 부분이 납부 고지로 개정된 취지.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위 조항에 따른 과세 예고 통지 대상이라거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 제3호 본문의 납부 고지에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국세기본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 제3호 본문 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 위 조항의 법문 중 납세 고지 부분이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면서 납부 고지로 바뀌었으나 이는 과거 국세징수법상 납세 고지와 납부 고지의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하던 것이 납세자에게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 29일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납부 고지라는 한 가지 용어로 통일한 데에 따른 조치일 뿐이다. 예를 들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위 조항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대상이라거나 위와 같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 제3호 본문에 납부 고지에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5-2-33456 판결 사건명 등록 면허세 등 취소의 소 1.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 및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지방세법 부칙 2023년 12월 29일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적용례 대상이 아닌 회생 절차와 관련된 자본증가 등기의 경우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구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우선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적극.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지방세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 이래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에 대해 등록 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규율하여 왔다. 여기에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이하 2015년 12월 29일자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2015년 12월 29일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개정된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2023년 12월 29일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적용례 대상이 아닌 회생 절차와 관련된 자본증가 등기에 대해서는 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아니라 2015년 12월 29일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 2.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등기 또는 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 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 무효로 말소된 경우 그 사유가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 면허세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감면 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 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 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 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 면허세 부과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소각 후 법원의 촉탁으로 2019년 4월 25일 위 출자 전환에 따른 자본 증가 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등기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갑 회사의 등록 면허세 등의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등기에 대해 등록 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위 등기로 갑 회사에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